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성남FC 관련해서 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은 80조 1항과 3항을 인용해가지고 셀프 면책이랄까, 셀프 구제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폭풍이랄까 이것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있는 그런 위원회가 그 당사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즉, 원래는 윤리심판원이 이 80조 1항, 즉, 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정부패 등의 혐의를 받을 경우, 그래서 기소를 할 경우 당직을 내려놓는 이 규정 자체가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당무위원회를 바꿔버렸어요. 당무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자연 당무위원장이 되는 의장이죠. 의장이죠. 위원회거든요. 그렇다면 이 당사자를 지금 이렇게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이 곳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80조 1항과 3항이, 그리고 1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장이 그렇게 해서 당직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이고, 3항이 당무위원회, 그러나 정치 보복인 경우 예외로 한다. 3항을 새로 또 신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들었죠. 방탄법으로 작년에.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모임 같은 거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왜 모임에서 규약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 규약 만들 때 이런 이 저작거리에 있는 장삼이사도 규약을 만들 때 예외를 할 때는 그 예외 규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모두 다 그럼 다 예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들여다보시면 뭐냐면 이 항목 자체, 첫 번째 원 항목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부정부패라는 혐의. 그러니까 구체성은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 조항을 정치보복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정치보복이라는 게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다 들어갔죠. 야당 의원이면 내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나 정치보복이라면 다 정치보복이지. 정치보복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동네도 6천만 원 받고 그런 것들도 다 이거 정치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들, 제명된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한 게 이상직 억울해할 거 아니에요. 무소속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 나도 정치보복이라고 얼마나 떨고 다녔으니까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외 규정을 하면 이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문화된 거죠. 이 조항 자체가. 그런데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저렇게 정말 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진짜 속전속결로 할 줄은 몰랐어요. 정광석과처럼 해버리지 않습니까? 당위원회가 원래 소집을 이제 명하고 한 2, 3일 후에 이제 그렇죠. 무슨 회의든 간에 미리 언제 열린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그러고 회의가 열렸는데 오전에 기소가 되니까 오후에 당무회의를 소집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내라. 의견서를 내라. 공개 투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집을 한다는 건 자신들의 어떤 스케줄이 있으니까 며칠 날 소집을 한다 해서 이미 공지라는 과정을 꼭 거치는데 아침에 그냥 딱 해서 전격적으로 소집령을 내리고 오후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 이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유불급이었다. 왜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까? 불안했죠. 왜냐면 지난번에 표결도 사실 169명도 지금 마음을 다 잡는데 실패했는데 중앙위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무위원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다 일일이 또 며칠간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러다가 불안하다 혹시나 하니까 아예 분위기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지금 더군다나 분위기 나쁘잖아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광석화처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당무회의에서 기소가 되면은 당무가 정지돼야 할 거 아니야. 당무가 정지된 뒤에 그리고 나서 사망이 적용이 돼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지가 됐는데 그 정지가 정치 탄압으로 된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당무 정지 안 했지 않느냐. 이재명이는 그대로 대표 행세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퇴장을 해버렸더라고요. 그건 아주 적확한 지적이죠. 절차상의 문제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의 기소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간 동안은
당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예. 공정하지요. 왜냐하면 당무라는 것은 특히나 당대표 정도 되면 당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걸 이 정지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이걸 판단을 하고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귀하는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정지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버린 것,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전해철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니 공소장을 봐야 이게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알 건데 기소만 됐다고 있지 예. 공소장을 보지를 않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보복의 판단을 하려면 공소장, 당무위원들끼리 공소장을 그렇죠. 보고 기소 내용을 보고 기소 내용상에 이건 정말 죄가 없는데 혐의가 없는데 억지로 정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를테면 형식적으로라도 기소와 관련된 정보를 같이 취합을 해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인민재판도 아니고 전원 다 그냥 이 왜 그 북한 보면은 전부 이거 들잖아요. 그렇죠. 당원증 들잖아요. 거의 당원증 드는 거수기 같은 그런 위원회를 열었다. 근데 두고두고 사실 욕을 먹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정말 불안한지 자신의 불안함을 그냥 드러내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나 조홍천 비명 반명들 아닙니까? 이분들도 또 비판을 했더라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일에 당무위 소집한 것은 입막음화하기 위한 건 아니냐. 자꾸 말이 그렇죠. 번져나가고 며칠 두면은 이게 어떻게 사태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정방석화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철통 같은 방어태세는 좋은데 방탄민주당 이미지를 완전 꽃잡아시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뭐 제2 유신행위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도 한 1000여 명이 남부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당원들이 아예 법원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정지시켜달라라고 이제 냈고요. 사실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행위를 자꾸 지금 법원에 갖고 와서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이준석 국민의힘도 얼마나 법원 판결에 그냥 그렇죠. 좌우가 됐습니까? 그렇죠. 당대표가 문제가 있으니까 권한을 정지시켜달라라는 게 국민의힘이 먼저 했고 그때 얼마나 또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도 역시 사법부의 판단으로 당의 어떤 정당 활동이 뭐 재단이 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자기의 권리당원으로서 그런 권리가 침해됐다는 건데 하나는 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 뭐 전해철 의원 등이 제기했다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네. 그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남부지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고도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 판결처럼 국회라든가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재판부나 사법부에서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행태였죠? 그렇죠. 정당의 어떤 정치 행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실 법원이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일일이 법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기 시작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서 정당에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큰 집인데 그 집에 법이 완전히 뭐 재단을 하고 해서 이 고유의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는 셈이 된다라고 법원은 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결정이 뭐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80조 1항 사망은 아니고 1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일종의 개혁 차원에서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위가 그런 안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자당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네네. 치러지면 거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사실은 지난번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공천하면서 다 또 전당원 무너져 버린 여론조사라는 당원 단계도 없는 그런 절차를 거쳤죠. 결국 이게. 이번에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개혁을 포기한 것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교수님 말씀이 가장 사실 또 뼈아플 거예요. 지금 이 당이 왜냐하면 대개 이런 혁신은 선거 직전에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 1년 전에 혁신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렇죠. 달라졌다. 네, 우리 달라졌다. 이렇게 특권 내려놨다. 우리 다 그걸 경쟁을 하잖아요. 당끼리. 사실은 이게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그렇죠.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어떤 고육책인데 이걸 거꾸로 선거를 앞두고 후퇴하는 혁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해지해버리는 그런 양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 검찰에 불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정치 보복이 돼버렸으니까요. 당장 기동민 의원 등 2명 있지 않습니까? 이수진. 5억 1억 5억 받았는 500만 원. 이수진. 라인 사태로 이제 김봉현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도 살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들러리로 끼어 팔기 한 거죠. 꼽사리로 혜택을 본 겁니다. 꼽사리 혜택을. 앞으로 어떤 의원도 정치보복이야 그러면 사실 다 무조건 다 들어줘야죠. 노웅래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살리려니까 노웅래도 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다 부결시키고 결국은 이제 뭐 개혁이다 뭐다고 이렇게 떠들기는 했지만 80조 자체도 이제 사문화돼 버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국민들 속여먹는 이 그렇죠. 쇄신 뭐 퍼포먼스라는 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달라요가 맞네요. 그때 달라요. 그러나 지금 뭐 이번 하나로 대장동만 가지고 이 끝나면은 뭐 이재명으로서는 본인 얘기대로 법원의 시간으로 거기 가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하지만 이건 말고도 지금 계속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현동 있고 새롭게 지금 부각되는 정자동 있고 그 다음에 대납 변호사비 대납도 이제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북 송금 문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지나 있네요. 예. 그때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방탄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게 정치 보복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무조건 정치 보복이죠. 뭐. 묻지마 정치 보복이죠. 뭐. 아니 기동민 1억 받고 양복 받고 그런 것이 그게 무슨 정치 보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양복 받은 것도 인정도 했어요. 또 네. 보면 양복 받았다. 그게 뭐 뻔뻔하게 그게 뭐 어쩌다고. 양복 속에 1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양복만 받았는데 1억이 딸려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소 끈만 잡고 갔는데 소가 뒤에 따르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내가 소도둑이냐.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아주 뭐 촉각한 지금 비유셨습니다. 예, 참, 이 민주당이 그래도 정통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그동안 받았다 하는 것은 도덕성이 가장 그럼요. 중요한 명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DJ든 과거 YS든 간에.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도덕성마저 이런 무너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추락해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그럼요.